비정상적으로 질투를 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다. 상냥하지만 묘하게 부정적인 데다 외로움쟁이였다. 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누구에게 무슨 용건인지 집요하게 캐묻곤 했다. 휴일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10분에 한 번꼴로 연락이 계속 온다. 내 모든 행동을 관리하고 싶어 했다. 또 내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조차.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도 종업원이 여자면 꼭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다.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여자친구한테 시달리다 연락을 끊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여자친구네 가족한테 상담을 해봤다. 우리 아이는 전에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졌다네. 그래도 자네랑 사귀고 많이 안정을 찾은 거야. 조금 이상한 구석도 있겠지만 불쌍한 아이니 지켜봐주게나. 더 이상 딸이 이상해지지 않게 하라는 것처럼 들렸다. 경찰로 일하는 친구에게도 상담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공권력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이야기로 풀기에도 너무 늦었고 더 이상 같이 있다간 내가 미칠 것만 같았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 가능한 한 돌려서 이별 이야기를 꺼내봤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사람 같지 않은 형상으로 내게 달려들었다.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여자친구는 집요하게 내 누나를 뽑아내려 들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여자친구를 냅다 밀치고 말았다. 멀리 나가 떨어진 여자친구는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오한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맨발로 여자친구 집에서 뛰쳐나왔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부수듯 박차고 나왔다. 맨발에 손에는 식칼을 든 채. 그걸 보자마자 엘리베이터는 포기하고 계단을 향해 뛰었다. 아파트 계단을 구르듯 달려 내려왔지만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여자친구 발소리가 들려왔다. 1층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사이 여자친구는 더욱 빨리 쫓아왔다.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귀에는 여자친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로 뒤에 여자친구가 왔다 싶은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발을 걸었다. 여자친구는 내게 걸려 넘어져 그대로 얼굴부터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다. 떨어뜨린 식칼을 발로 멀리 차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내 차로 향했다.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낸다. 문을 열고 안에 몸을 던진 후 곧바로 시동을 건다. 후진의 방향을 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운전석 문이 덜컥 열렸다. 숨을 들이마시는 바람에 꼴사나운 비명을 외치고 말았다. 여자친구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쓰레기 소각로가 활활 타오를 적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여자친구는 그때 느꼈던 맹렬한 열기와 닮은 느낌이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에 발을 올리고 힘껏 밟았다. 여자친구는 문을 잡고 따라오며 내 이름을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서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았다. 손톱이 벗겨진 듯 운전석 문에는 피로 선이 그려졌다. 밤거리를 미친 듯 달리며 나는 흐느껴 울었다. 그날로 짐을 정리해 친가로 도망쳤다. 그 후 2번 다시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녀한테도 그녀의 친가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혹시 자살한 건 아닌가 두려워했지만 다른 친구 말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마음을 좀 놓은 나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라도 만들 요량으로 냉장고를 열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열어봤다. 안에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 신고 갔던 구두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가 하나. 그걸 보자마자
그날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났다. 심장은 갑자기 날뛰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기분 나쁜 맛이 느껴졌다. 가빠져가는 호흡을 간신히 달래며 조심조심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딱딱한 꽃잎 같은 게 들어있었다. 손바닥에 올려진 그것이 벗겨진 손톱 10개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다. 당황해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집 전화는 신호가 가질 않았다. 자세히 보니 전화선이 끊겨 있었다. 목 안에서 이상한 신음을 내며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에 손을 뻗었다. 동시에 전화가 왔다. 여자친구에게서. 아까 전 손톱처럼 나는 기겁해 핸드폰을 내던졌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내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빨리 나와. 두 번째 이야기, 어두운 논. 친척들 중 모두 싫어해 고독하게 지내던 A씨라는 분이 계셨다. 그 A씨가 어느 날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다. 시골 학교는 교재비나 설비비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 조렵하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메뚜기는 학생들한테 잡아오게 시켰고 A씨는 꽤 둔한 편이라 기한이 다 되도록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허락해줬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학교에 들 낯이 없잖아! 당장 나가서 더 잡아와! 라고 A씨를 집에서 끌어냈다고 한다. 불쌍하게도 A씨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어두운 논에서 메뚜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빛이 뿌옇게 비치더란다. 하지만 불빛이 보이는 곳은 논투성이인데다 그 뒤는 숲이라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그쪽을 바라보니 무언가가 불타고 있는 듯 했다. 상당히 큰 불이라 처음에는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불꽃 색깔이 조금 이상했다. 빨갛다가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게 다시 빨갛게 돌아간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름답다는 생각에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느껴졌다.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찾아온 것이었다. A씨 어머니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언제까지 메뚜기나 잡고 있는 거야? 라고 A씨에게 소리쳤다. 그게... 하고 A씨는 불빛을 가리켰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그냥 모닥불이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지난 터였다. 집에서 쫓겨낸 게 저녁 7시였고 불을 발견한 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불빛이 올라왔던 곳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경찰도 있었고 이쯤 되면 뭐가 불타고 있었는지는 다들 알겠지. 거기 있던 건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 시체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분 나쁜 애라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아름다웠어 라고 대답했다.